이 씨의 미국 이름은 벨라이고 MIPM 과정이며 2022년 8월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어요. 미니멈 영어 성적이 안 돼서 9월까지 영어 성적을 제출하거나 ESL 이수하겠다고 사정해서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들어와서는 성적표도 안 내고 ESL도 안 들어서 당시 PhD 과정 학사 담당자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학 오게 된 것도 고 시장 백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와 동시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2차 피해가 가해질 경우에도 한치의 관용조차 없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직 비서를 비난하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설계, 즉 작전에 당한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서가 이상하다. 서울시청 비서실에 근무한 사람 가운데 남자를 제외하면 몇 명 남지 않는다며 참교육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SNS에는 여성을 색출해 무고죄로 고발하고 신상 공개를 요청하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SNS 메신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고소장 내용도 순식간에 유포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조심해 주는 게 피해자 측은 앞서 경찰에 2차 가해자들을 추가 고소한 상태인데 무분별한 공격이 계속되자 여성 변호사 외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을 고발한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해시태그를 다는 건데 박 시장 사망으로 의혹을 규명할 길이 사라진 상황에서 용기를 낸 고소인 편에 함께 서겠다는 뜻으로.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에도 고소인을 지지한다는 대자보가 붙었고 인권운동 사랑방을 비롯한 전국 60개 인권단체가 피해자와 연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서면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건 유포자 5명, 악성 비방 댓글 작성자 16명을 조사하고 입건했다며 일부 참고인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끼고 찍은 과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권력형 성범죄를 자수한다며 자신이 박 전 시장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글도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진행한다고도 했습니다. 여성 변호사협회가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더니.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어요. 4년 동안 그러면은 대체 뭐를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도 피해를 겪은 지 40년 뒤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며 박 아나운서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무슨 이게 미투 사건이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지금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근데 자기가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야. 지금 종교 수준이에요. 허위를 제기하면 안 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재직 시절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손편지가 실명과 함께 무단 공개된 사실과 관련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서울시에 재직하던 시절 박 전 시장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생일 축하와 함께 감사와 애정을 전하는 글귀나 해외 순방으로 오래 못 보게 되어 슬프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반박하기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즉각 피해자 신상 및 정보를 유출한 문제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유출자를 징계하라.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전비서관과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정의당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민전비서관 등이 손편지 공개로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하는 인권위 조사 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전망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가 오늘 새벽 민주화 인사들이 안장돼 있는 모란공원으로 이장됐습니다. 사설 묘역이라 별다른 규정은 없었는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비서성추행으로 피소된 바 있는 박 전 시장을 민주화 묘역으로 이장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박원순 전 시장을 복권하려는 시도라고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당초 고향인 경남 창녕에 묻혔지만 2년 전 한 남성에 의해 묘소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유족이 이장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성추행 혐의로 피소가 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사망 자체를 하나의 유죄의 인정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반론을 펴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혀 그런 일이 없었고 오히려 굉장히 비서실에서 일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 자그마한 의문을 제기하는 걸 모두 2차 그 가해로 내몬다는 점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는 페미, 미투 계엄령이 발동된 상황이고 죽는 것도 2차 가해다 이런 이제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큐를 통해 왜곡된 내용이 전파가 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자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셔야 할 겁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제기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상영과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성추행 피해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화 제작사 측은 박 전 시장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